현덕이 한중왕의 지위에 오르고 운장이 양양고을을 공격하여 빼앗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사국으로 물러났을 때 공명은 그가 반드시 한중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예상하여 마초 등의 장수들을 보내 병력을 10여 갈래로 나누어 수시로 습격하게 했다. 이 때문에 조조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게다가 위연이 쏜 화살에 맞아 급히 군사를 돌려보냈다. 삼군의 얘기는 완전히 꺾였다. 앞부대가 막 출발하자 양쪽에서 불이 일어났으니 이는 마초의 복병이 추격해온 것이었다. 조조의 병사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급히 행군하라 명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 병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현덕은 유봉, 맹달, 왕평 등에게 명하여 상용 등의 고을을 공격하여 빼앗게 했다. 신탐 등이 조조가 이미 한중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항복했다. 현덕이 백성을 안정시키고 삼군에게 큰 상을 내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은 모두 현덕을 황제로 추대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나 감히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갈 군사에게 품위했다. 공명이 말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곧바로 법정 등을 데리고 들어가 현덕을 뵙고 말했다. 지금 조조가 권력을 독점하여 백성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인의가 천하에 알려졌고 이제 이미 양천, 양주와 익주, 땅을 차지하셨으니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어 명분을 바로잡고 나라의 역적을 토벌하소서.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니 길이를 택하소서. 현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군사의 말이 틀렸소. 유비는 비록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나 신하일 뿐이오. 만일 이런 일을 한다면 이는 한나라를 배반하는 것이오. 공명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하가 무너지고 영웅들이 일어나 각각 한 지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덕을 갖춘 선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용과 봉황에 의지하여 공명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지금 주공께서 의심을 피하고 위리를 지키신다면 여러 사람의 기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주공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현덕이 말했다. 나더러 함부로 높은 자리에 오르라 하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소. 다시 장기적인 계책을 상의합시다. 여러 장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공께서 계속 사양만 하신다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흩어질 것입니다. 공명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평생 위리를 근본으로 삼으셨기에 함부로 높은 칭호를 쓰려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형조와 양천의 땅이 있으니 우선 한중왕이 되소서. 현덕이 말했다. 그대들이 비록 나를 왕으로 높이려 하나 천자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이는 함부로 하는 것이오. 공명이 말했다. 지금은 마땅히 권도에 따라야 하니 평상시의 이치에 구애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성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군주가 되려 하는데 하물며 형님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시지 않습니까? 한중왕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라 칭해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현덕이 꾸짖었다. 너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공명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마땅히 권도에 따라 먼저 한중왕의 지위에 오르신 후 천자께 표를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현덕이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다. 건한 24년 가을 7월 면량에 제단을 쌓았는데 사방 9리로 5방에 배치하고 각각 깃발과 의장을 설치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차례대로 늘어섰다. 허정과 법정이 현덕에게 제단에 오르기를 청하여 관과 인수를 올린 후 남쪽을 향해 앉아 문무관원들의 절을 받고 한중왕이 되었다. 아들 유선을 왕세자로 세웠다. 허정을 태부로, 법정을 상서령으로 봉했다.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 군국의 중요한 일을 총괄하게 했다. 관우, 장비, 조온, 마초, 황충을 5호대 장군으로 봉하고 위연을 한중태수로 삼았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각각 공문에 따라 자기를 정했다. 현덕이 한중왕이 된 후 표문을 작성하여 사람을 시켜 허도로 보냈다.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유비는 보잘것없는 제주로 상장의 임무를 맡아 삼군을 총괄하고 밖에서 명을 받들였으나 도적을 소탕하고 왕실을 안정시키지 못하여 오랫동안 폐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쇠퇴하게 했으며 천하가 편안하지 못하니 근심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옛날 동탁이 난을 일으킨 일에 무리들이 종횡하며 천하를 유린했습니다. 다행히 폐하의 성덕과 위엄으로 신하들이 함께 응하여 혹은 충의로서 토벌하고 혹은 하늘이 벌을 내려 포격한 자들이 죽어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직 조조만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 국가의 권력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극도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신이 옛날 거기장군 동승과 함께 조조를 토벌하려 도모했으나 이 일이 누설되어 동승이 해를 입었습니다. 신은 쫓겨나 근거지를 잃어 충의를 이루지 못했고 마침내 조조가 극악무도하게 되어 황후를 살해하고 황자를 독살했습니다. 비록 동맹을 맺고 힘을 다하려 했으나 나약하여 수년간 성과가 없었습니다. 항상 죽을까 두려워 나라의 은혜를 저버릴까 잠을 자다가도 탄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신이 여러 관료들은 옛날 우서에서 구족을 독려하고 여러 현자들을 격려한 것처럼 제왕이 서로 전하며 이 도를 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나라가 이대를 본받아 여러 희성을 봉하니 실로 보와 정나라에 협조하는 힘에 의지했습니다. 고조께서 용응하시어 왕의 형제를 높이고 구국을 크게 열어 마침내 여시들을 베어 대종을 안정시켰습니다. 지금 조조가 정직함을 미워하고 발음을 싫어하며 무리가 많고 화심을 품어 찬탈의 뜻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종실이 미약하고 황족이 지혜가 없으니 옛 법식을 참작하고 임시방편에 따라 신을 대삼아 한중왕으로 삼았습니다. 신은 엎드려 스스로 반성하니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한 지방의 임무를 맡았으나 힘을 다한 성과가 없는데도 얻은 것이 이미 지나쳐 다시 높은 지위를 더럽혀 죄와 비방을 더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 관료들이 강요하여 신을 위리로서 핍박했습니다. 신이 물러나 생각하니 도적이 제거되지 않고 나라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종묘가 위태롭고 사직이 무너지려 하니 진실로 신이 근심이 머리를 깨뜨리는 날입니다. 만일 권도에 따라 변통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비록 물과 불에 뛰어들어도 사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인수를 받아 나라의 위엄을 높입니다. 우러러 자기와 칭호를 생각하니 지위가 높고 총애가 두터우며 고개를 숙여 보답할 일을 생각하니 근심이 깊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놀라고 두려워 골짜기에 임한 것 같으니 감히 힘을 다하고 정성을 바쳐 육사를 격려하고 여러 위로운 사람들을 이끌어 하늘의 뜻에 응하고 때를 따라 흉악한 역적을 소탕하여 사직을 안정시키지 않겠습니까? 삼가표를 올려 아랩니다. 표문이 허도에 도착했을 때 조조는 업군에 있었는데 현덕이 스스로 한중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잘 짜는 어린 놈이 감히 이럴 수가. 내가 맹세코 그를 멸하리라. 즉시 명령을 전하여 나라의 모든 군사를 일으켜 양천으로 가서 한중왕과 자웅을 겨루려 했다. 한 사람이 반열에서 나와 간언했다. 대왕께서는 한때의 분노 때문에 신이 수레를 타고 멀리 정벌하시면 안 됩니다. 신에게 한계책이 있으니 활 한 번 당기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도 유비가 촉에서 스스로 활을 입게 하고 그 병력이 쇠약해지고 힘이 다하기를 기다려 한 장수만 보내 정벌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 사람을 보니 사망이었다. 조조가 기뻐하며 물었다. 중딸에게 무슨 좋은 견해가 있어? 사마이가 말했다. 강동의 송권이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가 또 틈을 타서 몰래 데려갔고 유비는 또 형주를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으니 서로 이를 가는 원한이 있습니다. 지금 말 잘하는 선비를 보내 송권을 설득하여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빼앗게 하면 유비가 반드시 양천의 병력을 내어 형주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한천을 빼앗으면 유비는 앞뒤를 구할 수 없어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편지를 작성하여 만총을 사신으로 삼아 밤낮으로 달려 강동으로 가서 송권을 만나게 했다. 송권이 만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과 상의했다. 장수가 나아가 말했다. 위나라와 오나라는 본래 원수가 없는 대전에 제갈량의 말을 듣는 바람에 두 집안이 수년간 계속 전쟁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금 만백령이 왔으니 반드시 화해의 뜻이 있을 것이니 예를 갖추어 맞이하소서. 송권이 그 말에 따라 여러 모사들에게 만총을 성안으로 맞이하여 만나게 했다. 예를 마친 후 송권이 빈객의 예로 만총을 대했다. 만총이 조조의 편지를 올리며 말했다.
오나라와 위나라는 본래 원수가 없는데 모두 유비 때문에 틈이 생겼습니다. 위왕께서 신을 여기 보내어 장군께서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빼앗고 위왕은 병력으로 한천을 공격하여 앞뒤로 협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유비를 깨뜨린 후에는 함께 영토를 나누고 맹세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송건이 편지를 다 읽은 후 잔치를 베풀어 만총을 대접하고 관사로 보내시게 했다. 송건이 여러 모사들과 상의했다. 고용이 말했다. 비록 말이기는 하나 그 속에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만총을 돌려보내 조조와 약속하여 앞뒤로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강을 건너 운장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신이 듣기로 운장이 형주에 온 후 유비가 아내를 맞아주어 먼저 아들을 낳고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직 어려서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이 가서 주공의 세자를 위해 혼인을 구하겠습니다. 만일 운장이 허락하면 운장과 함께 의논하여 조조를 깨뜨리고 만일 운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 조조를 도와 형주를 빼앗으면 됩니다. 송건이 그 계책을 따라 먼저 만총을 허도로 돌려보내고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내 형주로 가게 했다. 성에 들어가 운장을 만나 예를 마쳤다. 운장이 말했다. 자유가 이곳에 온 뜻은 무엇이오? 제갈근이 말했다. 특히 두 집안에 좋은 관계를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 주공 오국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매우 총명합니다. 장군께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두 집안이 친하게 되어 힘을 합쳐 조조를 깨뜨리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니 후께서 생각해보소서. 운장이 갑자기 크게 놓아여 말했다. 내 호랑이 같은 딸을 개 같은 아들에게 어찌 줄 수 있겠는가? 그대 아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대의 목을 베었을 것이오.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좌우를 불러 쫓아냈다. 제갈근이 머리를 감싸고 쥐처럼 달아나 오후를 뵙고 감히 숨기지 못하고 실대로 고했다. 송건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어찌 이다지도 무례한가? 곧바로 장소 등 문무관원들을 불러 형주를 빼앗을 계책을 의논했다. 보즐이 말했다. 조조가 오랫동안 한나라를 찬탈하려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유비입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 오나라로 하여금 병력을 일으켜 총나라를 삼키게 하니 이는 화를 오나라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송건이 말했다. 나도 형주를 빼앗고 싶은 지 오래되었소. 보즐이 말했다. 지금 조인이 양양과 번성에 주둔하고 있는데 또 장강에 험함이 없으니 육로로 형주를 빼앗을 수 있는데 왜 빼앗지 않고 주공께서 병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사신을 허도로 보내 조조를 만나게 하여 조인이 육로로 먼저 병력을 일으켜 형주를 빼앗게 하면 운장이 반드시 형주의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빼앗을 것입니다. 만일 운장이 한번 움직이면 주공께서 한 장수를 보내 몰래 형주를 빼앗으면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송건이 그 의논에 따라 즉시 사신을 보내 강을 건너게 하여 조조에게 글을 올려 이 일을 설명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사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곧바로 만총을 번성으로 보내 조인의 참모관이 되어 병력을 움직일 일을 상의하게 하고 한편으로 동호의 경문을 보내 병력을 이끌고 수로로 호응하여 형주를 빼앗게 했다. 한중왕은 위원에게 군마를 총괄하여 동천을 수비하게 했다. 그리고 백관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왔다. 관리를 시켜 궁전을 짓게 하고 또 관사를 세우되 성도에서 백수까지 400여 곳의 관사와 우정을 세웠다. 양식을 널리 쌓고 군기를 많이 만들어 중원을 진취할 것을 도모했다. 세작이 조조가 동호와 연결하여 형주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탐지하여 급히 촉으로 보고했다. 한중왕이 급히 공명을 청하여 의논했다. 공명이 말했다. 제가 이미 조조가 반드시 이런 꾀를 쓸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오중에는 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조조에게 조인이 먼저 병력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한중왕이 말했다. 이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공명이 말했다. 사신을 보내 광고를 운장에게 보내고 먼저 병력을 일으켜 번성을 빼앗게 하여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 자연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중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전부 삼아 비실을 사신으로 삼아 광고를 받들고 형주로 가게 했다. 운장이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여 성 안으로 들어왔다. 관청에 이르러 예를 마친 후 운장이 물었다.
한중왕께서 나를 무슨 자귀로 봉하셨소? 비시가 말했다. 5호 대장 중 첫 번째입니다. 문장이 5호장, 이 누구냐고 물었다. 비시가 말했다. 관, 장, 조, 마, 황입니다. 문장이 노하여 말했다. 익덕은 내 아우이고 맹기는 대대로 명가이며 자룡은 오랫동안 내 형님을 따랐으니 곧 내 아우이다. 그들과 지위가 나란한 것은 괜찮다. 그러나 황충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와 같은 대열에 있단 말인가. 대장군은 결코 늙은 병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수를 받지 않았다. 비시가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옛날 소아와 조참은 고조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여 가장 가까웠지만 한신은 초나라에 도망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이 왕의 지위에 올라 소아와 조참 위에 있었으나 소아와 조참이 이를 원망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중왕께서 비록 5호 장군으로 봉하셨지만 장군과는 형제의 위리가 있어 한몸과 같습니다. 장군이 곧 한중왕이고 한중왕이 곧 장군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장군께서는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으셨으니 마땅히 함께 쉬고 함께 근심하며 함께 화복을 나누어야지 관직의 높고 낮음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문장이 크게 깨달아 다시 절하며 말했다. 나의 우두나무로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소. 즉시 절하고 인수를 받았다. 비시가 왕명을 내어 문장에게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빼앗게 했다. 문장이 명령을 받고 즉시 부사인과 미방 두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 먼저 한 군대를 이끌고 형주성 밖에 주둔하게 하고 한편으로 성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비시를 대접했다. 이경까지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성 밖 진영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했다. 문장이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성을 나가보니 부사인과 미방이 술을 마시다가 장막에 불이 붙어 화포에 옮겨 붙어온 진영이 흔들리고 군기와 양식이 모두 타버렸다. 문장이 병력을 이끌고 불을 끌어가서 사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불이 꺼졌다. 문장이 성으로 들어와 부사인과 미방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그대 두 사람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아직 출정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많은 군기와 양식을 태우고 화포로 본부의 군마를 쏴 죽였으니 이렇게 일을 그르치면 그대 두 사람이 무슨 소용인가. 배라고 호령했다. 비시가 간언했다. 아직 출정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대장을 베면 군에 이롭지 않습니다. 우선 그 죄를 용서하소서. 문장의 노기가 가라앉지 않아 두 사람을 꾸짖었다. 내가 비사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대 두 사람의 목을 베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사를 불러 각각 40대씩 곤장을 치고 선봉 인수를 빼앗았으며 미방은 남군을 지키고 부사인은 공안을 지키게 하고 또 말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두 죄를 함께 벌하리라. 두 사람이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하여 연신 예 하며 물러갔다. 문장은 곧바로 요하를 선봉으로 관평을 부장으로 삼고 스스로 중군을 총괄하며 마량과 이적을 참군으로 삼아 함께 진격했다. 먼저 호화의 아들 호반이 형주에 와서 관공에게 항복했는데 관공이 옛날 구해준 정을 생각하여 매우 아꼈다. 그리하여 호반을 비시와 함께 촉으로 들어가 한중왕을 뵙고 자기를 받게 했다. 비시가 관공에게 작별을 고하고 호반을 데리고 촉으로 돌아갔다. 관공은 이날 수자기의 제사를 지내고 진중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갑자기 소 한 마리만 한 크기의 돼지가 온몸이 검은색인 것이 진중으로 달려들어 운장의 발을 물었다. 운장이 크게 노하여 급히 칼을 뽑아 베니 비단 찝는 소리가 났다. 호련히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왼발이 은은히 아팠다.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하여 관평을 불러 꿈 이야기를 했다. 관평이 대답했다. 돼지도 용의 형상이 있습니다. 발에 붙는 것은 승천하는 뜻이니 의심하지 마소서. 문장이 여러 관원들을 진중으로 모아 꿈의 징조를 말하니 혹은 길하다고 하고 혹은 불길하다고 하여 여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문장이 말했다. 대장부가 나이 60이 가까운데 죽는다 해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바로 말하는 사이에 총나라 사신이 이르러 한중왕의 뜻을 전하여 운장을 전장군으로 배하고 가절어를 주며 형주와 양주 9군의 일을 총괄하게 했다.
운장이 명령을 받자 여러 관원들이 절하며 축하했다. 이것이 바로 돼지가 용이 되는 길조입니다. 이에 운장이 마음을 놓고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양양대로로 달려왔다. 조인이 바로 성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운장이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인이 크게 놀라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으려 했다. 부장 적원이 말했다. 지금 위왕께서 장군에게 동호와 약속하여 형주를 빼앗으라 하셨는데 지금 저들이 스스로 오니 이는 죽으러 오는 것인데 어찌 피하십니까? 참모 만총이 간언했다. 저는 평소 운장이 용맹하면서도 계략이 있음을 아니 가벼이 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용장 하후존이 말했다. 이는 서생의 말입니다. 어찌 물이 오면 흙으로 맞고 장수가 오면 군사로 맞는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군사가 편안히 쉬며 피곤한 적을 기다리니 자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이 그 말을 따라 만총에게 번성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운장을 맞으러 갔다. 운장이 조나라 병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관평과 요와 두 장수를 불러 계책을 주어 보냈다. 조나라 병사와 두 진영이 마주했다. 요하가 말을 내어 싸움을 걸자 적원이 나와 맞섰다. 두 장수가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요하가 거짓으로 패하여 말을 돌려 달아났고 적원이 뒤에서 추격하니 형주 병사가 20리를 물러났다. 다음 날 또 나와 싸움을 걸었다. 하후종과 적원이 함께 나와 맞서니 형주 병사가 또 패했다. 또 20여 리를 추격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고 북과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렸다. 조인이 급히 앞 군사에게 빨리 돌아오라 명령했으나 뒤에서 관평과 요하가 쳐들어오니 조나라 병사가 크게 혼란스러웠다. 조인이 계책에 빠진 것을 알고 먼저 한 군대를 이끌고 날아가듯 양양으로 달려갔다. 성에서 술이 떨어진 곳에서 앞에 수놓은 깃발이 휘날리는데 운장이 말을 세우고 칼을 가로지르며 가는 길을 막았다. 조인이 간담이 서늘하여 감히 교전하지 못하고 양양의 샛길로 달아났다. 운장은 쫓지 않았다. 잠시 후 하후존의 군대가 이르러 운장을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운장과 싸움을 벌였는데 단 한 합에 운장에게 베어 죽었다. 적원이 곧 달아났으나 관평이 쫓아가 한 칼에 베었다. 기세를 타고 추격하니 조나라 병사의 대반이 양강 물속에서 죽었다. 조인이 번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운장이 양양을 얻고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들을 위로했다. 수군사마 왕보가 말했다. 장군께서 한 번이 북소리로 양양을 함락시키셨으나 조나라 병사가 비록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동호의 여몽이 육구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늘 형주를 삼키려는 뜻이 있으니 만일 병력을 이끌고 곧장 형주를 빼앗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운장이 말했다. 나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었소. 그대가 곧 이 일을 준비하시오. 강 상하를 따라 20리나 30리마다 높은 곳을 골라 봉화대를 설치하시오. 매대마다 50명의 군사가 지키게 하시오. 만일 오나라 병사가 강을 건너면 밤에는 불을 밝히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면 내가 직접 가서 막겠소. 왕보가 말했다. 미방과 부사인이 두 요충지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 사람을 더 얻어 형주를 충벌하게 해야 합니다. 운장이 말했다. 나는 이미 치중 반준을 보내 지키게 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소? 왕보가 말했다. 반준은 평생 시기심이 많고 이익을 좋아하니 임용할 수 없습니다. 군합 도독 양료관 조로로 바꾸소서. 조로는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정직하니 만일 이 사람을 쓰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장이 말했다. 나는 평소 반준의 사람됨을 아니 지금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바꿀 필요가 없소. 조로는 현재 양료를 맡고 있으니 이것도 중요한 일이오. 그대는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 봉화대를 쌓으러 가시오. 왕보가 불만스럽게 절하고 물러났다. 운장은 관평에게 배를 준비하여 양강을 건너 번성을 공격하게 했다. 조인이 두 장수를 잃고 번성으로 물러나 지키며 만총에게 말했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아 병사가 패하고 장수가 죽었으며 양양을 잃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만총이 말했다. 운장은 호랑이 같은 장수로 지혜가 많고 계략이 많으니 가볍게 적으로 삼을 수 없고 오직 굳게 지켜야 합니다.
바로 말하는 사이에 사람이 운장이 강을 건너와 번성을 공격한다고 보고했다. 조인이 크게 놀랐다. 만총이 말했다. 오직 굳게 지켜야 합니다. 부장 여상이 분연히 말했다. 제가 군사 수천을 청하여 양강 안에서 오는 군사를 막겠습니다. 만총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여상이 노하여 말했다. 그대들 문관의 말대로라면 오직 굳게 지키기만 하면 어찌 적을 물리칠 수 있겠소? 병법에 군사가 반쯤 건널 때 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지금 운장이 양강을 반쯤 건너는데 어찌 치지 않소? 만일 병사가 성 아래에 이르고 장수가 해자가에 이르면 급히 막기 어려울 것이오. 조인이 곧 병사 2천을 주어 여상에게 번성을 나가 맞서게 했다. 여상이 강 입구에 이르니 앞에서 수놓은 깃발이 펼쳐지는 곳에 운장이 칼을 가로지르고 말을 내었다. 여상이 막 맞으려 하는데 뒤에 여러 군사들이 운장의 신의가 위험 있는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먼저 달아났으며 여상이 소리쳐 막았으나 멈추지 않았다. 운장이 뒤섞여 쳐들어오니 조나라 병사가 크게 패하여 보병과 기병의 대반이 죽었다. 패잔병이 번성으로 달아나니 조인이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사명이 밤낮으로 달려 장안에 이르러 그를 조조에게 올려 말했다. 운장이 양양을 깨뜨리고 지금 번성을 포위하여 매우 급하니 큰 장수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조가 반열 안에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가 가서 번성의 포위를 풀어라. 그 사람이 소리에 응하여 나왔다. 여러 사람이 보니 우금이었다. 우금이 말했다. 제가 한 장수를 구하여 선봉으로 삼아 함께 병력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조조가 또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누가 감히 선봉이 되겠는가? 한 사람이 분연히 나와 말했다. 제가 기꺼이 개와 말의 수고를 다하여 관모를 산채로 잡아 깃발 아래에 바치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크게 기뻐했다. 바로 이것이로다. 아직 동호가 틈을 엿보러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먼저 북쪽 위나라가 또 병력을 보태는구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음 회를 보시라. 점.